네, 반갑습니다. 자, 8월 19일 월요일입니다. 지금 시간이 밤 10시 40분입니다. 좀 많이 늦게 제가 찾아뵙는데요. 자, 영상을 좀 빨리 올리고,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매 동향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매매 동향 보시면 외국인 오늘 1392억 코스피를 팔았습니다만은 기간은 오늘 1869억을 코스피를 샀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기관 전부 다 오늘 코스닥은 여전히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옵션은 여전히 이번에도 오늘도 풋을 사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자, 요것만 놓고 본다면 자, 하락에 비중을 둬야 되는데 며칠째 계속 이렇게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은 빠지질 않죠. 왜냐하면 일봉상 파동을 그리면서 지금 오파를 만들어 가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선 종목별로 좀 몇 개 종목을 보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노펙스라는 종목을 제가 좀 관심이 가지고 있죠. 이 종목 옛날부터 제가 관심을 있는 종목인데요. 지금도 여전히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종목이 한 2,900원에서 3,000원 정도 오면 그때는 분할 매도할 예정인데요.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쌍바닥 비슷하게 저점이 조금 낮아지긴 했지만 찍고요. 1파 상승이 들어왔죠. 2파 조정, 3파 상승 구간인데 요 자리가 사실은 이 음봉이 하나 나와야 될 자리가 사실은 음봉이 나오면 1파 상승, 2파 조정, 3파, 4파 1 나와야 되는데 여기 음봉을 안 넣고 양봉의 십장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요 양봉의 십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1파 상승이 굉장히 크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2파 조정, 3파 상승도 저는 아주 짧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파 눌림목 이후에 5파 상승도 굉장히 짧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는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억지로 5파를 만들려고 하지 않나. 목표가는 대략 한 2,900원에서 3,000원 정도를 목표가로 잡고 있고 저도 그때 매도할 예정입니다. 자, 슈네시온이라는 종목도 제가 여러분께 한번 언급을 드린 종목이죠. 지난번에. 자, 슈네시온도 보면 파동을 보시면요. 이게 보이시죠? 보이시나요? 자, 보이실 것 같은데. 네. 파동을 보시면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여기에 1파 상승, 2파 조정, 3파 상승, 4파, 지금도 5파 상승 구간이 이제 진입이 되고 있죠. 이 종목도 아마도 한 6,570원 정도 이상은 한번 움직였다가 끝내지 않을까. 그리고 보조지표도 아직 가열권이 들어오지 않았죠. 일봉상 보조지표도 그죠. 그래서 이 종목도 아마 내일이나 모레까지는 파동이 좀 완료가 어느 정도 마무리돼야 되지 않나. 지난번에 제가 금요일날 여러분께 금요일인가 목요일인가 미국 증시가 그때 800포인트가 빠졌을 때 그때 여러분 많이 겁먹고 계셨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여러분께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미국 증시는 이제 더 이상 당분간은 하락이 나오진 않을 것 같고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코스피도 1915포인트를 깨지는 않을 듯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서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금요일, 다음주 월요일, 다음주 화요일까지는 좀 반등이 코스피나 개별주가 종목별로 반등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은 다음주 수요일 이후에는 뭔가 좀 변곡점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이 이제 월요일이죠. 내일 모레 정도 되면 좀 어느 정도 변곡점이 이제는 좀 나오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미세한 뭔가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은 아직은 미국 선물도 오늘 괜찮죠. 예, 그래서 내일까지는 무난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늦어도 모레까지는 좀 무난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수요일 이후에는 좀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때는 이제 보유 종목 일단 매도를 하시고요. 오히려 그때는 반대로 일본 규제 관련주 지금 빠지고 있죠. 일본 규제 관련주는. 자, 일본 규제 관련주로 다시 한번 관심을 돌리시는데 지난번에 제가 미국장이 폭락할 때 일부 소량은 일본 규제 관련주에 좀 관심을 가져보셔도 될 듯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주가가 조금 빠졌습니다. 일본 규제 관련주도요. 자, 그래서 이 경인양행 같은 경우는 제가 8,800원을 이탈하면 일단 손절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저는 이 종목에 8,800원에서 한 9,100원 정도를 저는 박스권을 한 2, 3일 정도는 박스권을 그릴 거라고 봤습니다. 그런 다음에 8,800원을 깨고 8,000원 근처까지 밀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8,800원을 만약에 깬다면 이 종목은 8,000원 초반까지도 밀릴 수가 있으니까 8,800원에서 손절을 하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만은요, 8,000원대 초반까지 올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신규 매수자는 지금 매수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매수하기 애매한 자리거든요. 만약에 이 종목이 8,000원 근처에 오면 그때 지금 비중을 만약에 10을 둬서 매수를 하셨다면 그때는 한 20 정도나 30 정도의 비중을 두고 8,000원 근처에서는 한번 매수를 강력하게 하셔도 될 듯 합니다. 경인양행뿐만 아니고 다른 일본 규제 관련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나미도요. 지금은 6,430원인데 아까 어떤 분이 질문을 주셨을 때 경인양액은 시키신 대로 손절은 잘 했는데 다시 사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제가 사지 말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나미가 지금은 6,430원인데 지금 자리는 굉장히 어중간한 자리고요. 모나미가 앞자리가 5자로 바뀌면 그때 좀 저점 매수를 한번 고려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모나미가 지금은 6자지만 앞자리가 만약에 모나미가 5자로 바뀌어서 뭐 5,900원이든 5,800원이든 5,700원이든 그런 식으로 빠져가면 조금씩 저점 매수를 하시는데 5,500원 이하로는 깨기 좀 힘들지 않나 모나미가. 그래서 5,700원 뭐 5,800원 정도면 뭐 무난히 저점 매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은 모나미도 앞자리가 5자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 모나미 가격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경인양행이 8,000원대 초반 8,000원 근처 오는 가격들 같이 동시에 매물을 해 놓으셨다가 그 가격이 동시간대에 거의 비슷한 시점에 내려오는지를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진산업도 보면 오늘 좀 올랐지만 이 종목도 파동이 완전히 완료가 안 됐거든요. 하락 파동이요. 보시면 지난번 이 종목은 내가 상승 파동이 끝났다고 말씀드렸죠. 오파가 끝났고요. 하나 둘, 오늘 양봉이 들어왔으니까 내일 정도에는 이제 이 종목 연봉이 다시 떨어지겠죠. 요 저점을 깰 겁니다. 2,850원을.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1파 상승의 요 지점요. 2,735원까지도 좀 하락이 열려 있으니까 자, 이 종목도 2,735원까지 하락이 밀리는지도 보시면서 모나미, 경인양행 그 다음에 아진산업 뭐 이런 종목들 그 가격 제가 말씀드린 가격 비슷한 시점에 오면 강력하게 매수해 보셔도 됩니다. 그때는 비중을, 요번에는 제가 일본 규제 관련주에 조금만 비중을 두시면서 관심 가지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때는 좀 비중을 많이 실어 보셔도 될 듯 합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일본 규제 관련주 말고 일반 코스피 지수나 개별주들은 내일이나 모레까지는 괜찮겠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파동상 휴닝시연도 지금 이제 마지막 5파를 향해서 일봉선 가려고 준비하고 있죠. 아마 내일 모레 정도 되면 2번 정도 상승이 넘으면 끝날 것 같고요. 시노펙스도 보면 하나 둘 셋 짧게 나와야 되겠지만 시노펙스도 아마 한 수요일 정도는 돼야 고점이 나오지 않을까. 시노펙스도 수요일이나 목요일, 늦어도 목요일까지는 고점이 한번 나올 것 같거든요. 시노펙스가 한 3,000원 근처까지 오면 고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일반 개별주나 코스피 지수는 거의 단기 고점이고 그때는 일본 규제 관련주가 그 시점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격까지 내려와 있는지를 보시면 그게 거의 맞아 떨어진다면 제 예상이 맞을 수가 있으니 그때는 어느 한쪽의 비중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두얼산업이라는 종목을 좀 아침에 좀 매수를 좀 했었는데 오늘 상가를 갔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뭐 다른 뭐 생각이 있어 그런 건 아니고요. 이 종목이 제가 지금 아니 뭐 소개도 안 해줬으면서 뭐 지 매수했다 그러면서 뒤에 나중에 무슨 자랑하려고 설명하나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제가 이 종목을 왜 매수했는지를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 차트가 이런 모양이 나왔을 때는 다음부터 여러분도 찾으셔가지고 이런 패턴일 때는 한번 매수를 해보시라고, 다음에는 이런 종목을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을 올렸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지난번에 제가 한번 여러분께 신라젠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신라젠이 급락이 나왔을 때 어떻게 연장 파동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두얼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두얼산업도 보시면, 여기 음봉 하나 나왔죠. 고점 찍고요. 음봉 하나 나왔고, 1파 하락, 2파 상승, 3파 하락, 4파 상승, 5파 하락.
자, 완전히 5파가 끝났죠. 봉우리가 파란 게 하나, 둘, 셋 다 끝났죠. 완전히 5파가 끝났는데, 자, 이게 보시면요. 제가 무슨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냐면, 자, 이렇게 점으로 올라가는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점 상한가래요. 그 다음날도 또 역시 점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렇게 점으로. 그 다음에도 또 점 상한가를 아침에는 갔는데, 아침에는 점 상한가를 갔는데, 문제는 어떻게 됐냐면 T자형이 나오는 상한가. 상한가의 에너지가 점점 이제 가격이 올라가다 보면 약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T자형 상한가가 나오는 경우가 좀 많죠. T자형 상한가가. 그래서 요렇게 이제 T자형 상한가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요 상한가일 때는요, 우리가 파동을 계산 안 합니다. 여기도 파동 계산 안 합니다. 상한가는 파동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파동이 없이 쭉 가다가 T자형 상한가가 나오면 비로소 여기에서는 이제 1파 상승이 끝난 겁니다. 요 자리가. 물론 그런 다음에 2파 눌림목이 들어오는 종목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5파를 완료시켜 나갈 수도 있고요. 또 좀 강한 종목들은 또 여기서 바로 날아가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T자형 상한가 1파 상승 나왔죠. 그 다음에 바로 그냥 그 다음날 장 때 또 양봉을 세웁니다. 이렇게. 밑꼬리를 달고 이렇게요. 이렇게 밑꼬리를 달고요. 밑꼬리를 달고 이렇게요. 장대 양봉을 세우죠. 또 그 다음날 또 장대 양봉을 또 세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게 하나 상승 끝났죠. 종가상으로 분명히 요 상승보다 더 올라갔죠. 끝났죠. 또 종가상으로 요 상승 더 올라갔죠. 끝났어. 5파가 끝난 겁니다. 이렇게 끝나는 경우도 있고 강한 급등하게 하는 급등 종목들은 무슨 얘기 하시죠? 그죠? 그럼 반대로 생각을 하면요. 반대로 생각하면 자, 이렇게 하한가를 연속으로 세 방을 맞았습니다. 이렇게 연속으로 세 방을요. 하한가를 맞았죠. 그런 다음에, 요 하나, 둘,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요 거꾸로 앞으로 위로 열로 나오겠죠. 이렇게. 요철 모양. 그러면 하한가가 나오다가 하한가의 에너지가 이제 점점 옅어진 겁니다. 시초가에는 하한가가 나왔지만 장중에는 하한가가 벗어났다가 다시 하한가 종가가 들어간 거거든요. 요걸 하나의 파동을 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도 요걸 하나의 파동을 치는 거고, 상승의 하나의 파동이, 요건 하락의 하나의 파동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연장파가 나오는 거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 하시나요? 그러면 요 종가보다도 한 번 더 하락하는 종가가 또 캔들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두 번째 하락이 나온 거고, 물론 중간에 양봉이 떴다가 막 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양봉이 떴다 하겠지만,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요 저점을 깨는 종가가 한 번 더 나와야만이 비로소 이 종목은 하나, 둘, 셋 종가상으로 5파가 완료가 되는 겁니다. 요거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종가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저점을 가지고 계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여기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응용되어지는 패턴들이 좀 몇 개가 있거든요. 우선 요거 차트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완전히 파동이 끝났죠, 5파가. 근데 요 자리 한번 주목해 보시고요. 자, 요 자리에 요철 모양의 음봉 하락이 나왔죠. 요 자리, 요철 모양 보이시죠? 요 자리요. 그런 다음에 이제 하락이 끝났습니다. 1파 상승. 자, 기술적 1파 상승 들어왔죠. 양봉 두 개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음봉 보이시죠? 2파 하락. 그 다음에 3파, 양봉 보이시죠? 3파 상승. 그 다음에 4파 음봉 두 개 나오시죠? 그 다음에 이제 5파 상승이 들어오는 겁니다. 무슨 아시나요? 자, 그렇게 해서 마지막 5파를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해가시나요? 자, 이날 종가가 얼마죠? 669원. 이날 종가가 얼마죠? 660원이에요. 그러면, 자, 이 종목은 이렇게 보시죠. 1파 하락. 그 다음에 여기가 2파 하락. 자, 1파 하락, 2파 하락, 3파 하락. 하나, 둘, 셋. 음봉이 연속으로 요때를 기점으로 해서 하나, 파동이 하나, 둘, 셋. 연속 나왔죠. 세 개가 나왔죠. 그 다음에 강한 장대 양봉이요. 저는 이 종목은, 두올산업은 어제나 오늘이 저점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상한가가 들어왔는데 이 종목은 물론 뭐 내일 음봉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내일 눌림목이 들어오면 만약에 이 종목은 한 690원에서 700원 정도의 저점 매수 한번 해보셔도 될 듯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종목의 목표가는 대략 한 21선 근처까지는 한번 도전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저는 아직 팔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여러분 690원이나 700원 정도에 한번 오면 저점 매수 한번 고려해 보실만 합니다. 장중 단타로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을 듯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차트의 유행의 종목들을 좀 유심히 보셨다가 네, 이렇게 저점에 매수해 놓으면 상한가 한 방에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이 종목은 조금 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분봉상 또 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자, 분봉까지는 지금 분봉상으로는 예, 시간이 없는데 자, 30분봉 보시면 자, 여기서 하나, 둘, 자, 하나, 둘, 음봉 맞았고, 내일 이 종목은 한 번 더 양봉이 아침에 오전 중에 잠깐 뜰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790원을 살짝 돌파한 오늘 상한가를 살짝 넘기는, 왜냐면 오늘 시간이 왜 지금 한 2% 정도 빠져 있거든요. 아침에는 잠깐 이 플러스 잠깐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30분 봉상 파동이 완료가 되고요. 그 다음에 눌러질 겁니다. 눌러지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격 한 698원에서 한 700원 정도 그 정도까지 한번 눌러지면 그때는 다시 한번 더 저점 매수 해보셔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봉상요. 자, 그 다음에 신라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신라젠도요. 자, 이 종목도 지난번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차트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일봉상요. 자, 신라젠도 보면 강한 하한가가 세 방이 나왔죠. 세 방이 나왔는데 문제는 요 지점에서 요철행 모양이 나오면서 점 하한가가 이제 에너지가 약해졌죠. 자, 여기를 하나의 1파 하락이라 보는 겁니다. 여기를. 자, 요 종가가 얼마죠? 요 종가보다 그 다음날 바로 종가가 떨어졌죠. 더 낮아졌죠. 2파 하락 나왔고요. 무슨 생각하시죠? 그 다음에 이 종가가 얼마입니까? 14,200원입니다. 14,200원이죠. 그러면 뭐 14,200원보다 낮은 가격이 이 자리입니다. 13,950 보이시죠? 그러면 이 종목은 하나, 둘, 셋 종가상으로 마지막 여진파가 완료가 된 겁니다. 1파, 2파, 3파까지요. 무슨 생각하시죠? 그런 다음에 이제 양봉이 또 올라갔는데 자, 종가상으로 이렇게 짧게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양봉의 크기를 보면 됩니다. 양봉이 지금 여기서 저점을 찍었죠. 13,350원에 저점을 찍고요. 여기 또 양보 하나 보이시죠? 12,750 저점을 찍었습니다. 그럼 이 종목은 다시 한 번 더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12,750원을 깰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이 종목은 제가 보기에는 뭐 12,300원까지도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한번 강하게 또 한번 이 종목은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2,300원을 찍고 한번 강하게 상승할 여력이 있는데요. 만약에 이 시장이 지난 저점을 깨고 급락이 나온다면 이 종목은 파동의 모양상 저점의 크기상 이 종목은 만원까지도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 시장이 완전히 무너져 가지고 지난 저점을 깨고 급락 나왔을 때는 이 종목은 만원까지는 열려 있구나. 그럼 그 만원에서는 완전 바닥이다. 그때는 몰빵이다. 뭐 재미난 얘기죠.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저점을 기준으로 잡으면 종가상으로 기준으로 잡으면 저는 13,600원 한번 깨는 뭔가 하나 나와야 될 겁니다. 한 번 더 남았습니다. 그렇게 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 이 종목은 12,300원 정도 한번 오면 단기 반등이 한번 돌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는 단기 반등 한번 노려보셔도 되고요. 좀 더 길게 보시면 이 장이 만약에 지난 저점을 깰 거라 보시는 분들은 만약에 만원까지도 하락을 열어두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급락이 나왔을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난 저점 1891포인트를 깨지 않는다면 이 종목은 12,300원 정도에서 저점이 한번 나오면서 완전 바닥을 찍고 돌아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 코스피가 저점을 깨지 않는다면요. 무슨 얘기 가시죠? 자,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지금 개별 종목들을 보면 코스피도 마찬가지지만 개별 종목들을 보면 이제 마지막 5파 하락 구간을 향해서 지금 거의 막바지를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정도의 고점이 나오는 종목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모레 늦어도 한 목요일까지는 고점이 나올 종목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수요일 내지 목요일 정도 이제는 어느 정도 고점이 나와 간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반 개별주들은 반대편에는 일본 규제 관련주는 다음 내일 수요일이나 목요일까지는 하락의 여지가 남아있다라는 거 제가 말씀드린 가격까지 오는지를 보시고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저점 매수를 비중을 좀 더 많이 두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은 현재 모습은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 외무장관 회담이 내일인가 있죠.
또 다음 주 월요일날 우리가 지소미아 요것도 연장해야 되는지 결정해야 되죠. 그런 다음에 28일 일본 규제 확산 발효 조치가 그때 이제 나오기 때문에 이 중간중간 다리들이 있어서 여기서 또 급변한 상황이 또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일단 제가 고려하지는 않았고요. 현재 제가 차트의 모양을 봤을 때는 이 차트 속에 사실은 그런 정보들이 들어있을 수도 있으니까 현재 차트 모양을 봤을 때는 일본 규제 관련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격까지 빠지고 그다음에 개별 종목들은 내일 모레 화요일 수요일까지는 반등이 여러 개 남아있다. 좀 센 종목은 목요일까지는 살짝 있을 수 있지만 대략 한 수요일 목요일 정도는 다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그때는 일본 규제 관련주를 좀 집중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 가격이 오는지를 유심히 보셔야 될 듯 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